여러분들이 만약에 완전히 은퇴한 70세 이후는 어떨까? 야, 이거 뭐 상상 초월합니다. 이 5만 원 한 장이 정말 소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후 준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 준비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노후에 얼만큼 생활비가 들까? 그리고 이 생활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바로 과거의 가을동화 이 드라마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바로 얼마면 될까? 자, 노후 생활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자, 노후 생활비가 진짜 얼마나 들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절대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작은 생활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작은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보다 더 적은 돈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거는 말이죠. 우리가 노후를 미리 어렵고 돈을 못 벌고 소득이 좀 줄어드니까 작은 생활비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1930년대, 40년대생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워낙 생활을 좀 적은 생활비로 생활을 해왔던 분들이죠. 말 그대로 일제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6.25를 지나고 이 경제 개발 시기에 우리나라의 정말 그땐 전 국민이 사실은 다 가난했다고 봐야 돼요. 이런 시간을 지나오면서 상당히 적은 생활비로 생활을 해오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노후에 소득이 적더라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우리 대부분의 이제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생활비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생활비에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생활비 중에 무엇을 빼야 되냐? 혹시 아이들한테 나가는 자녀 교육비 또는 대출이자 이런 것들은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가 됐을 때는 그거는 안 나가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그걸 뺀 순생활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순생활비. 자, 그 순생활비는 말이죠. 1.5배에서 2배 정도 들어간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만약에 지금 300만 원 정도의 월 생활비를 쓰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300만 원의 생활비 중에서 교육비나 대출이자를 빼고 예를 들면 250 내지는 200만 원을 생활비로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가정은 분명히 노후에는 300만 원 이상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화폐 가치로 말씀드리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이 생활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기본적으로 과거 1930년대, 40년대생 분들은 이 생활비의 거의 80% 이상이 엔겔지수,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1980년대생 이후들은 지금 순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엔겔지수가 20-30%, 많아야 30-40%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바로 나머지는 60-70%가 문화생활비, 레저, 여가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죠. 자, 이걸 안 쓰고 사용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함을 느끼는 것이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못하게 될 때가 가장 불행함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활비의 개념이 다른 1980년대생 이후 같은 경우는 지금 순생활비의 1.5배에서 2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돈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노후 생활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걸 오늘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이걸 알려면 효용이라는 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돈이 똑같은 5만 원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효용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효용인데 효용은 바로 기대값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자, 5만 원짜리가 여기 있죠. 자, 5만 원.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늙어가고 노후를 맞습니다. 보통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자, 나이에 따라서 똑같은 돈 5만 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용이라는 거는 기대값에 의해서 달라지다. 자, 8살 이 어린 친구에게 5만 원을 주면 어떤 반응일까요? 같은 돈이라도 효용이 달라지는데 엄청난 효용이 발생을 하죠. 야, 진짜 뒤로 그냥 까무라칠 정도로 좋아합니다. 뭐 5살한테는 왜 안 주느냐? 5살은 돈 개념이 없어요. 물론 5살도 돈 개념이 있긴 한데
이게 얼마나 큰 거다라는 거는 잘 몰라. 그래서 8살 우리 조카한테 5만 원을 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12살 먹은 초등학교 한 5학년 요 정도 되는 친구한테 5만 원을 주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 8살 친구보다는 효용이 좀 낮습니다. 반응이 조금 옛날만은 못해요. 자, 그럼 15살 한창 이제 중고등학교 공부할 나이에 5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나 역시 12살보다는 덜 좋아합니다. 12살보다는 효용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20살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가는 20살 대학생에게 5만 원을 주면 뭐 좋아하긴 하나 사실 이건 뭐 그냥 MT 회비 한 번 내면 끝납니다. 그리고 뭐 친구 그냥 만나서 뭐 놀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 성장을 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꾸릴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5만 원은 굉장히 효용이 낮죠. 가장 효용이 낮은 시기가 언제냐? 바로 40대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한창 키울 때지만 사실은 소득이 전 연령층에 걸쳐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때니까 그냥 돈 5만 원이 물론 뭐 큰 돈이긴 한데 조금 우스운 거지. 가장 돈을 많이 버니까 그냥 5만 원 쓰는 거 뭐 그렇게 뭐 효용이 높지 않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50대가 되면 다시 효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5만 원이 진짜 너무 소중해. 진짜 옛날하고 달라요, 느낌이. 자, 그럼 60대는 어떨까요? 60대요? 야, 60대한테 5만 원 엄청 큰 돈이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효용이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완전히 은퇴한 70세 이후는 어떨까? 야, 이거 뭐 상상 초월합니다. 이 5만 원 한 장이 정말 소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똑같은 돈인데 상황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효용이 달라지느냐. 자, 그래서 노후 준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효용이 작을 때 돈을 세이브했다가 효용이 클 때 꺼내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제가 가장 효용이 떨어지죠? 30세와 40세 때가 가장 효용이 떨어집니다. 요때 5만 원 조금 하찮죠? 뭐 5만 원이 작은 돈이라는 뜻은 아니고 다른 나이에 때 비해서는 요때 돈을 언제로 옮기는 거냐? 가장 효용이 큰 70세 때로 옮기는데 이 옮기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3, 40대 때 세이브를 해서 70세 때 스펜드를 하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용의 가치가 많이 낮을 때 좀 세이브했다가 효용의 가치가 클 때 스펜드 해야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 바로 연금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금이 솔직히 상품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자산시장이 급변하는 시기에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지금 세이브했다가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꺼내 쓴다? 그게 과연 상품적으로 그 화폐 가치를,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고 그렇긴 한데 상품적인 특징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으로 이해해 보시면은 이 연금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save와 spen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제가 이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음악 좋아하시나요? 제가 옛날에 팝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짐 크로스라고 하는 옛날 가수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짐 크로스라는 가수는 제가 성장기에 들었던 노래는 아니고 제가 성장기 때도 이미 옛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너무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서 오늘 돈줄 남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Time in a Bottle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냥 병 속의 시간인데 병 속의 시간을 담을 수 있다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노래가 얼마나 가사가 아름답고 노래가 아름다운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자, 내용은 병 속의 시간을 담을 수 있다면 나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이 그 시간이 영원히 흘러갈 때까지 그 시간을 매일매일 담았다가 여기 save가 나오죠. save 담았다가 just to spend them with you. 그러니까 단지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만 그 시간을 쓰고 싶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시죠? 내가 만약에 병 속의 시간을 담아둘 수 있다면 영원히 흘러가는 그 모든 시간을 담았다가 세이브했다가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쓰고 싶다. 여기에 save와 spend가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세이브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는 시간.
그러니까 당신이 없는 시간은 나한테 굉장히 효용이 떨어지는 시간이야. 가치가 없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은 진짜 나한테 헛된 시간이야. 이 헛된 시간을 정말 세이브할 수 있다면, 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다면 붙잡아서 병에 담아놨다가 오로지 당신하고만 사용하겠다. 야, 이거 진짜 소름 돋는다. 이거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두 번째 가사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을 내가 영원히 만들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이 보석과 같은 매일매일을 세이브했다가, 내가 다시 말하지만 I would spend them with you 라고 돼 있죠. 역시 나는 이 시간들을 당신하고만 사용하겠다. 여기도 역시 save와 spend가 나옵니다. 야, 진짜 제가 이 가사가 아름답기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이 노래가요,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 기타의 3핑거 주법으로 연주를 하는 기타 음악에 아주 차분하게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아, 여기에 save하고 spend가 나온다. 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게,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ave, spend가 나온다. 자,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역시 서양 사람들은 진짜 낭만적이다, 정말 로맨티스트다,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앞섰더라고요. 이거는 뭐 기껏해야 1960년대? 70년대? 이때 나온 노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거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분이죠. 황진이가 이런 시조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짐 크로스의 타임 인 어 버틀보다 앞서서 훨씬 더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제가 그 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실 거예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버혀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좀 글씨가 약간 좀 이렇게 잘 안 보이긴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버여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시간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동짓달 기나긴 밤이 나오고 어론님 오신 날 밤이 나옵니다. 오늘 뭐 국어 시간은 아닌데,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이 뭐예요? 한겨울이죠, 한겨울. 한겨울에 님이 없는 밤이야. 그 얼마나 무가치한 밤. 진짜 뭐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텔레비전 있죠, 유튜브 보면 되죠, 뭐 인터넷이죠. 놀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옛날엔 말이죠, 밤이 정말 동짓달 그 겨울밤이 얼마나 깁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진짜 무가치한 밤이에요. 자, 이런 무가치한 밤, 님도 없는 무가치한 밤과 어론님 오신 날 밤은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론님 오신 날, 어론님이라는 게 뭐냐? 정말 그리워하는 나의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아, 그날은 뭐 진짜 너무 그 시간 한 시간이 귀한 시간이죠. 자, 그러니까 이 동짓달 기나긴 밤에 효용 가치가 떨어진 시간을 한 허리를 뚝 잘라내가지고 춘풍 니불 아래, 그러니까 이불 안에다가, 여기는 병이 아니네. 서양은 병인데 우리나라는 이불 안에다가 서리서리 넣었다가 세이브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에 이거를 구비구비 펼쳐내겠다. 이건 진짜 한술 더 뜨네.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한 수 위예요, 진짜. 자, 이게 보면 동짓달 기나긴 밤은 효용이 낮은 시간이고 어론님 오신 날 밤은 효용이 높은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서리서리 넣었다가가 뭐야? 세이브 했다가 구비구비 펴리라. 그때 님 오셨을 때 스펜드 하겠다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제가 이 소름이 끼쳤거든요. 이걸 발견하고. 역시 서양보다 우리나라가 앞섰다. 이게 바로 효용이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돈도 당연히 노후에는 더 가치가 있고 귀중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똑같은 돈만 있어도 지금보단 훨씬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노후 준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하면 어론님 오신 날 밤에 정말 행복하게 이 시간을 돈을 스펜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간에 효용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높아질 거냐? 제가 지금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요즘 심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의 역사다. 자,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자산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격으로 전이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임금으로 전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생겼다가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생겼다가 임금의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노후에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써도 문제가 없게 만들 거냐?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산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안정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까 요건 빼고 중요한 게 말이죠. 생활비가 아까 얼마 든다 그랬습니까? 지금 생활비 200만 원 드는 사람은 나중에 노후에 300만 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노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여가 생활만 보낸다라고 하면 그 효용 가치를 돈으로 메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 인플레이션, 이 물가 올라가는 거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후에도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에 월, 화, 수는 어디 가서 바빠. 사회활동을 하는 거죠. 물론 돈, 못 벌어도 됩니다. 뭐 돈을 안 버는데 일을 왜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노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사회활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그 사회활동이 소득으로 이어지면 뭐 더 땡큐죠. 근데 설사 그것이 생각만큼 지금처럼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렇게 사회활동과 일을 해야만 소비가 줄어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님 오신 날 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어른님 하고 있어봐. 그러면 그게 어른님이 아니죠. 지겨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부부가 무슨 생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금술이 좋은 분도 있지만 다투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노후에는 사회활동과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돈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제가 좀 전에 일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임금이 올라가는 거를 해지하려면 내가 임금을 받는 일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당연히 현직에 있으시니까 높은 소득을 받죠. 나중에는 높은 소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금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는 내가 어딘가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효용 가치가 있게 떨어졌을 때 이 돈을 세이브했다가 나중에 효용 가치가 높을 때 뽑았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노후가 효용 가치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공적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적연금이 날 배신하고 퇴직연금이 날 배신하고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노후의 시간에 효용이 높아지려면 바로 내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서양과 동양의 정말 아름다운 시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시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같은 시간, 똑같은 시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똑같은 돈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노후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노후 준비를 위한 세이브를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